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태극기 다 개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6시쯤 아파트 창문 밖에 태극기 개양을 하면서 조금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3.1절을 우리가 경축해야 될 날인가, 아니면은 반성을 갖다 해야 될 날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착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3.1절에 우리가 서론문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내용의 좋은 내용이지만은 어떻게 또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못 나가지고 3.1 운동 같은 건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어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적 회고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희자 회장님께서 여성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다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점잖은 자리에서 제가 조금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어떻게 남자들이 사고치고 여자들이 개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IMF 사태 때도 금모으기를 보면은 보통 금부치들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 여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평생 아껴놓은 그 금반지, 목걸이 다 내놓은 분들이 바로 또 우리 여성분들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 여성분들 없으면은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마침 3.1절 갖다 맞아가지고 그런 이 애국운동을 앞장서서 활동을 갖다 하시는 우리 근후회 가족 여러분들한테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경제학을 갖다 공부한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대학 때부터 유학 가서도 지금까지도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이죠. 우리 이자 선생님 참 대답 잘하십니다.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삼성이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교육 투자를 합니다. 삼성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이유가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을 자기 자신한테 교육을 제공한 겁니다. 성공한 집안들 볼까요? 어떤 집안이 성공합니까? 자식 교육 잘 시킨 집안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교회 한번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는지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 성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날 사랑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개인, 성공한 조직,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회, 성공한 가정, 성공한 나라의 뒤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회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그 자녀들에게 공정하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도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국이 가족 같은 저런 비열하고 치사한 그런 교육 시스템은 안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은 나아가서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나라의 역사를 결정하다 하는 역사 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조선시대 당쟁에 빠져가지고 정말 나라를 갖다 변화시키고 교육을 갖다 변화시키고 했어야 될 그런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을 갖다 통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갖다 받아들이고 외국의 학생들을 갖다 유학을 갖다 보내고 학교 시스템을 갖다 바꾸었습니다. 불과 40년, 50년 만에 일본은 그 당시에 세계 3대, 4대 선진국 안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 조선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이 정말 기가 막히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경제 금융 교육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제 쪽은 수능에서 또 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교육검들이 장악한 교육청에서는 애들 헌법 교육은 하시지 않고 운동권의 사상이 중심이 된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서는 젠더, 페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럽니다. 서울교육청이 얼마 전에 2022년 성평등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학교에서, 남자 학교에서 남자답게라는 단어도 못 쓰게 만듭니다. 여자 학교에서 여자답게라는 단어도 못 쓰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성평등, 우리 헌법 용어로는 양성평등인데 저 사람들 용어로는 성평등, 그것은 젠더 이퀄리티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은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성인, 젠더 개념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벌써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한물 다 간 교육입니다. 왜 우리가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을 다시 이 나라에서 답습을 해야 됩니까? 남들이 실패한 것 이제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 왜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 그거 좀 뛰어넘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바로 좀 뛰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애들 키우고 대학 갔으니까 나는 교육은 끝났다라고 믿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금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교육에 여러분들 연금 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교육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금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3.1 운동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